저는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연구 발표를 하게 된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자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제 그 선생님들 김호영 선생님, 남미자 선생님, 송윤미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 대하초등학교 성영민 선생님, 도수초등학교 우영진 선생님께서 같이 연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그 연구가 이제 진행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연구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학력 관련 연구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기초학력 관련 정책도 사실은 뭐 몇십 년이 넘게 이제 많이 이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오고 있는데 뭐가 이제 새로울 것이 있느냐라고 사실 저도 연구 시작할 때부터 좀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이제 그런 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의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에 이제 학교에 나가지 못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좀 이제 학습을 하면서 많이 그 학습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은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된 학습 부진이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돼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도저히 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가는 부분을 이제 빨리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읽기 쓰기 세마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세마기 또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이제 기초 학습 능력, 교과 학습 능력으로 이제 기초 학력을 많이 현장에서 이해하고 정책 문서에서도 기초 학력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력이라는 패러다임이 이제 그 역량으로 바뀌면서 이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정의적인 영역 또는 자율적인 영역, 모든 인간의 그런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측면도 이런 학력으로 규정해서 이제 기초 학력도 3R 또는 이제 학습 능력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까지 확대해서 기초 학력을 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에 발맞추어 그러면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기초 학력 보장 방안에서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되고 어떤 것을 더 집중해야 할까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기존 방안에서 아주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안전망 3단계에 기반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 관점에서 이 4가지의 연구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의 어떤 개념이 현장에서 인식이 어느 정도일지 만약에 이제 현장에 도입이 된다면 어떠한 좀 파장과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제 전문가들과 한번 이제 모여서 좀 논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이제 정책과 관련된 문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 관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더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 저학년 대상 기초학력 수준 및 교육 실태 분석을 실시했고요. 이거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연구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구조 탐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교육 주체들과 면담을 통해서 그 기초학력
지원이 안 된다면 왜 안 되고 그 기초학력 지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좀 근본적으로 탐색하고자 이제 그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 가지 연구 내용을 다 이제 그 어떤 쟁점들을 종합해서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자, 연구 방법은 처음에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기초학력 정책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이제 초등 저학년 대상 기초학력 수준 및 이제 학교 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2년에 실시된 그 1차 년도 경기 기초학력 종단 연구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기초학력 미달과 도달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 간의 어떤 그런 교육 맥락 변인의 차이를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관련한 학교 교육 실태는 이제 그 학교마다 기초학력이 많은 학교도 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고 또는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학교들을 모두 똑같은 잣대로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와 뭐 예를 들어 20% 이상인 학교, 뭐 10%에서 20% 사이인 학교, 10%, 5%, 10%인 학교, 5% 미만인 학교로 그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각각 그 학교의 특성을 학교 맥락 변인의 어떤 차이를 비교해서 특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질적 연구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구조 탐색으로서 저희가 이 기초학력 종단 연구 1차 년도 참여한 이제 초등학교들 중에서 지역 특성, 학교 규모,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면담 참여 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담임교사, 기초학력 업무 담당 교사, 교감, 두드림 학교 강사, 학부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뭐 학습종합 클리닉 상담사를 명담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 학교 안 지원 체제와 학교 밖 지원 체제를 골고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전체적인 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교 구조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대상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연구 제목 부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 개입을 중심으로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전체적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방안이 사실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어도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춰졌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연구 진행하면서 그 외부 심의위원들이나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들한테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이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이 뭐냐,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이 새로운 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입시 위주의 학업 성취도 중심의 전통적인 학력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뭐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성장을 이제 그런 역량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학력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2015 개정 과정에서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역량이 이제 도입이 되고 2022에서도 더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학력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초 학력도 기존의 기초 학력을 보다 사회 정서적 역량을 포함한 인간의 전인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 기초 학력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수탁 연구로 수행한 연구에서 이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 학력 개념 지표 개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에 기반해서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초 학력의 개념을 학습과 삶의 영역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성장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되는 역량으로 규정하고 기초 문식력, 기초 수리력,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초 학력을 구성하는 대영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의 기초 문식력, 기초 수리력에서 사회 정서적 역량까지 확대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 기초 문식력, 기초 수리력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식력, 수리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좀 이제 기초학력과 새로운 학력의 관계도를 좀 설정을 하면요. 기초학력은 새로운 학력으로의 전이 및 확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학력을 신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어떨 것이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제 정책 문서에서 기초학력보장법에서는 기초학력을 이제 사실은 학습 이제 부진 학생, 이제 학습 부진, 그러니까 학습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3R이라든지 교과 학습 부진으로 이제 교과 학습으로 기초 학력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3R뿐만 아니라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4R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이 릴레이션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교사마다 사실 되게 편차가 심하다. 이 기초학력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이 현장에 좀 안착되기 힘든 좀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이 사회 정서적 역량 자체가 이게 뭐 시험으로도 딱 이제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교사, 뭐 학부모, 학생 스스로의 평가,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인 그런 어떤 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평가 방법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방법과 평가의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에 이런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이 정착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사회 정서적 역량까지 기초학력의 보장 영역이 확대된다면 교사의 업무 과중 심화될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어떤 그 교육 회복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기초학력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없어지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생겨나거나 하면서 학교 현장에 좀 혼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문식력에 되게 집중돼서 지금 기초학력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반면 사회 정서적 역량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태 분석을 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그 1차년도 데이터, 그 경기 학교교육 그 종단조사 1차년도 데이터는 그 지금 69개 그 무선 표집해서 이제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 표집을 했고요. 84개 학교 중에서 69개 학교 참여했고 2,433명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기초 문식력, 기초 수리력 이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학부모, 교감들에게는 이제 학급 및 학교 특성, 기초학력 지원체계, 기초학력 진단 및 지도 방식과 내용, 기초학력 교육 관련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관련된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은 없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이렇게 이제 좀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다른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됐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기초 문식력 같은 경우는 이제 4.9% 정도가 이제 미달 비율로 나왔고,
수리력은 2.7%, 기초학력 전반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문식력 미달 비율이 수리력보다 좀 높은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리력 미달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양상이 좀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간 격차와 성별 격차가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남학생들이 미달 비율이 좀 더 높았고 읍면 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았습니다. 학습 태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흥미와 자신감에서 유독 다른 태도의 다른 이제 지표들이 있었는데 흥미와 자신감에서 유독 미달 비율 학생들이 조금 점수가 낮았고 사회 정서적 역량에서도 자신감과 그 다음에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자기 주도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좀 눈에 띄게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및 학교 특성을 보면은 교사 효능감, 교사 사기, 교사 심리적 소진 물론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좀 많이 낮게 나왔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결과는 이제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를 좀 조사한 결과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높은 학급일수록 좀 이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좀 균형적인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좀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센터 참여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참여도는 학교 외의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대상자 중 일부 참여가 좀 많았고요. 대상자 중 대부분 참여하는 것은 2.9%, 3% 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학교 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시사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결과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 및 지도 방법은 대부분 교사들이 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평가가 이제 그 학교에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습 이력 관리는 어떤 좀 체계화된 시스템보다는 교사별로 제작한 교사 이제 개별 지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면 그 다음 학년 또는 학교 급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런 어떤 이력들이 물론 개인정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좀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구조 탐색에서는 지금 기초학력에 대한 어떤 좀 저희가 이제 좀 탐색한 그런 카테고리 분석 틀을 보면은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기초학력이 그렇게 삶의 역량으로 확대돼서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그거는 좀 이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제 학교의 다중 지원, 그러니까 기초학력 지원은 상당히 좀 다면적으로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의 어떤 그런 협업 체제 자체가 내실화 있게 좀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이제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제 제언을 하는데 그 제언의 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의 영역을 이렇게 8개로 좀 제시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 부분과 실천 부분과 문화 조성으로 나눠서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에서는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인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기초학력 개념에서 보다 확대된 사회 정서적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영역을 이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기초학력 대상 학생을 단지 이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하는 부진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학생으로 보지 말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보자라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 및 지원도 보다 체계화돼야 되고요. 협력체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다 교사 공동체의 교사의 협력 문화라든지 교사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력하는 교직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교사들을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교사들의 소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고요. 낙인 없는 교육 문화를 위해서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 낙인 효과라고 해서 너는 공부 못하는 애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보다는 조금 그런 경향들이 낮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낙인 효과에 대한 좀 교육, 느리지만
혼자만 함께 가는 그리고 이제 좀 도와주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결론에서 제언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